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좀 쓸데없는 짓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던 바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자주 쓸데없는 짓을 해요. 본질적으로 보면 전혀 이득이 될 게 없는 일인데 몰두를 해서 하는 게 많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메탈 슬러그 3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제가 초등학생 때 좀 했던 게임인데 굉장히 인기 있던 오락실 게임이에요. 그게 사실 근데 오늘날에는 컴퓨터로 할 수도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스팀에서도 받아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메탈 슬러그 자체를 클리어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오래 걸리지도 않고 그 플레이 타임이 긴 게임이 아니거든요. 컴퓨터로 플레이하면은 그 계속 그 동전을 코인을 넣고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처음 하더라도 클리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 가장 잘할 때 동전으로 한 3코인이나 그 정도면 10목숨 정도면은 제가 클리어를 했던 거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단순히 클리어하는 거로 부족해서 원코인을 도전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기록 단축으로 하는 그 스피드런이라는 것까지 도전을 해요. 저는 그런 스피드런까지 엄두를 내본 적은 없어요. 그건 공식을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하려면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어느 타이밍에 뭘 해야 될 것까지 다 외우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전 여기에서 좀 궁금증을 한번 느끼게 됐어요. 도대체 그거를 왜 할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왜 그게 쓸데없어 보이는 일인데 그거에 매달릴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스피드런이나 원코인 도전을 넘어서서 근데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쓸데없어 보일 수 있죠. 그 0과 1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게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쓸데없어 보여요. 고대 원시인들이 동굴 속에 벽화를 그렸을 때 그게 그 사람들의 생존에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조각 작품 만든 것도 오늘날에야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지만 그 당시에 구석기 시대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게 인간들은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굉장히 쓸데없어 보이는 거에 열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그 문명이 이루어지기 전부 문명이 발생하기 전부터 그랬다는 게 증거로 많이 남아 있죠. 그런데 이런 쓸데없어 보이는 일이 제가 보기에는 문명을 발전시키고 오늘날에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 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식들 중에서는 처음 발견했을 때는 굉장히 쓸데없어 보이는 게 많았어요. 철학이나 그런 것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습니다. 수학도 물론 뭐 그 건축이나 이런 것에 직접적으로 쓰여서 발전한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관념적인 것들도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칸토어의 집합론이라든지 굉장히 관념적이잖아요. 오일러가 살았던 18세기에 오늘날에 굉장히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오일러 공식이 도대체 대부분의 사람한테 뭔 의미가 있었을까요? 오늘날에야 굉장히 그 공학에서 중요한 공식이지만 그 당시에 300년 가까이 전에, 250년 전에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그 오일러 공식이 굉장히 일반인들한테도 중요한 공식이 된 거는 오일러가 죽고 나서 굉장히 한참 뒤의 일이거든요. 이렇게 그 위대한 발명품 중에서는 그 당시에 간절하게 필요해서 발명된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좀 쓰잘데기 없는 짓이라고 여겨졌는데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들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바로 쓸데없는 짓의 필요성이 그런 것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메탈 슬러그를 원코인 하는 거는 뭐 아무런 영향도 없는 거겠죠. 사실 미래에도 과거에도 뭐 오늘날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뭔가에 열중하고 쓸데없어 보이는 일에 집중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가 천재 한 명을 품기 위해서는 100명의 괴짜를 용인할 수 있는 그 포용력을 사회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99명은 그냥 또라이로 남겠죠. 천재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런 다양성의 토양 위에서 천재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한 개의 혁신적인 것을 위해서는 100개의 쓸데없는 짓이 용인되는 사회적 토양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 러시아 출신 귀화인인 일리아 씨가 말했는데 그 사람이 30대 후반에 뭔가를 배운다고 학원을 갔더니 나이가 너무 많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뭔가를 배우기엔 늦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는 이렇게 인생의 시간표에서 가져야 하는 관심사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포용적이지가 않은 사회인 거예요, 한마디로. 나이별로 가져야 되는 취미 카테고리가 있고 그 카테고리를 벗어난 취미를 가진 사람은 사회에서 무언의 압박을 좀 받아요. 왜 그렇게 유치하냐? 너 애늙은이 같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받는다고. 한국에서는 좀 사회적인 인식에서 벗어나는 무언가에 몰두를 하려면 그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워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사실.
그만큼 포용적이지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더 한국 사회가 관용적으로 변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